안녕하세요. 오늘 결의를 위한 행동 지원 프로세스 적용 사례를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해가 굉장히 심각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별이의 학기 초 행동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기 파괴 행동, 방해 행동, 타인 권리 침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업 방해 행동이 가장 큰데요. 이제 수업 방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문제 행동도 한번 제가 세어보면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애들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은 문제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 행동을 보면은 몸에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요. 그다음에 공책이나 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찢고 싶으면 찢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구겨서 버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3개월 동안 실내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넣어줬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문제 행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것은 6월 달에서야 이 행동 지원 프로세스에 넣었습니다. 3, 4, 5월 달에는 다른 걸 잡느라고 이 실내화에 가방 넣는 것은 6월 달에 잡아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협력 강사 그 1인 1학기 시간이었는데 하는 동안, 아니 1인 2학기 시간은 아니었죠. 1인 2학기에는 그 속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협력 강사 수업 시간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속어를 꺼내서 계속 속어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놀이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말고 다 흩어버리고 막 뒤집어 엎기 때문에 게임 하다 말고 친구들이 도망가고 혼자 앉아있죠. 그다음에 이제 타인 권리 침해는 이제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반 것도 아닌데 다른 반 아이 우산을 그냥 아무 우산이나 꺼내요. 그래서 그냥 던져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는 기물, 예를 들자면 이제 화단에 있는 꽃들을 그냥 안 봐요. 그냥 다 짓이겨 버리고 그다음에 텃밭에 있는 이제 화초에 물을 준다면 이제 다 그 물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그 호스로 물을 다 뿌려가지고 다 적게 만들고, 뭐 욕하고 때리는 건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행동이었는데 사진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외에도 뭐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적습니다. 일단은 A, B, C를 적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A, B, C로 나눠 적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일기식으로 쭉 적다가 나중에 이거를 일기를 제가 분석해서 A, B, C로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 관찰일기 그거 일지 맨 아래쪽에다가 제가 그날 칸을 이렇게 줄을 그어서 필요한 만큼 칸을 그어서 이렇게 A, B, C로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2교시 거를 제가 이제 워딩을 했는데 수업 시간이고 나가고 싶어서 뒷문을 잡고 있다가 수업 영상 시청 시간이 되자 교실 바닥 뒤에 앉아서 봤다는 거고, 친구 유리가 야 불편하니까 좀 앉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친구 말을 듣고 의자에 좀 앉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적는데 사실은 그 제가 지금 이거 기록한 지 5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 수업 중에 뭐 수업에 집중해야 되니까 제가 뭘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이나 뭐 이렇게 책이나 어떤 공책이나 그 귀퉁이에 핵심 단어만 적어놓습니다. 화장실 뛰쳐나갔다 그러면 화장실 딱 적어놓고, 뭐 속어를 쳤다 그러면 속어 딱 한 글자만 적어놓고, 퇴근하기 5분 전에 왜냐면 너무 학교가 바쁘잖아요. 저도 지금 7년 뭐 생활부장 7년에 방과부장 뭐 4년 하고 그래서 너무 부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바빠서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서 퇴근 5분 전에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한 2년 정도 했나?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횟수도 명확하지 않고 막 기억을 되살려서 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 기반인데 명확한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한 줄씩 적기 시작해서 1 교시 끝나고 핵심 워드 적고 2 교시 끝나고 핵심 워드 적고 그러다가 인제 한 2-3 년 정도 지금 최근에는 그 핵심 워드가 아니라 이제는 문장을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편하실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교실 이탈 이렇게 적어 놓은 걸 토대로 해서 산점도 이렇게 패스를 해 봤더니 얘가 인제 가장 심각한 것이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거의 12 번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다른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애가 교실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나가서 제가 수업을 할 건지 걔를 쫓아갈 건지 이게 지금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실 이탈을 일이 가장 심각하니까 그걸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교실 이탈이 가장 심각한데 그 얘가 교실 이탈을 왜 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 행동을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사정, 속도랑 뭐 인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인제 그 프로세스에는 굉장히 많이 그 풀 코스로 돼 있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이 아이한테 적용한 것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전 프로세스 풀 코스 그 책에 나와 있는 7 장에 나와 있는 풀 코스를 전체를 전달하려면 뭐 기본 2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 15 분에서 20분 정도니까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바나 또 다른 검사들도 몇 가지 했었는데 동기사정촉도 하나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교실을 나가는 이유는 관심이죠, 관심. 예를 들자면 교실 이렇게 바로 나가자마자 어 저도 인제 따라서 문을 열면 제가 따라오나 안 오나를 달려가면서 봐요. 선생님이 따라오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나가고 그런 걸 봐도 관심일 것 같고 또 이제 검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패턴을 보니까 좀 수학은 쪼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대체로 국어 시간이나 협력 강사님 시간에 그 과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관심과 회피가 교실 이탈의 목적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 기록은 사실 동시에 가거든요. 관찰만 하면 어떤 증거 기반으로 기록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과 기록은 거의 동시에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한 기본 2 주를 하시다 보면은 이 친구가 국어 시간에 나가는지 아니면 뭐 짝꿍의 어떤 반응 때문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더워서 나가는 건지 답답해서 나가는 건지 한 2 주를 꾸준히 기록하시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턴을 발견하다 보면은 교사가 '아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저렇게 반응을 했구나.'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반응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인제 이 아이에 맞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행동을 바꿔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행동 수정의 방향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행동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완벽하게 바뀌진 않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바뀌다 보면은 교사가 소진이 덜 되고 소진이 덜 되니까 그 남는 에너지로 다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록하고 그러면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ADHD 친구가 반에 2 명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셔 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 선생님께서 제가 2 주만 기록해도 된다고 했더니 기록에 재미를 붙이셔 가지고 1 달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선생님이 해 주신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기록하다 보니까 관찰을 하게 되고 또 기록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니까 그 아이의 패턴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이한테 대처를 하고 있었는지 나의 패턴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 통찰이 오신 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과 기록은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인제 교실 이탈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이제 목표 행동이 되었는데요. 목표 행동을 정하실 때 이제 뭐 "교실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긍정 언어로 바꿔 가지고 소시 40분 동안 교실에 있기 이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인제 아까 이제 제가 음 관찰을 하면서 이제 패턴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수업 시간에 이탈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3 개만 적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교실 이탈 가지고 이제 어떻게 중재를 하고 아이가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이렇게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미술 시간이나 지각하는 거 이제 짝꿍 수업을 방해하고 또 지각하는 습관 금방 고쳤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인제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실 이탈에 대해서만 어떻게 행동 지원을 해서 중재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단계 즉 선행 사건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비행 문제 행동에서 대체 행동을 조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후속 결과를 수정해서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재를. 그런데 음 3개 다 하면 효과가 아주 강력하죠. 그렇지만 한 개만 해도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했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사건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좀 많이 뛰쳐나가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국어 시간 수업 시간 전에 미리 그 아이 책상 위에 인제 선읽기, 줄읽기 복사물이라든가 물방울 그림 자르기를 이렇게 둡니다. 또는 두지 않을 때는 아이한테 손을 들게 해서 달라고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택권 중에서 선입기, 줄입기랑 물방울 그림 자르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평소에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어 보니까 인제 아이들한테 공부 시간에 짜투리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 전체한테 이렇게 선입기, 줄입기를 줬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 이게 뭐야?' 하고 인제 대충 하는 아이들이 있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집중하지 못하는 이 별이가 선입기 줄입기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입기 줄입기 그림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주니까 좋아해서 인제 "네가 힘들 때 꼭 뛰쳐나가고 싶을 때 답답할 때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물방울 그림 자르기가 뭐냐면은 이제 어느 날 제가 인제 저희 반 아이들한테 또 틈새 시간이 남아서 색칠하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별이는 색칠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색칠을 안 하고 그거를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색칠을 하지 않고 자기는 하기 싫다고 가위로 그 모양대로 자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자르기를 좋아하네?' 그럼 제가 그걸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기록하다 보니까 몇 번이나 그걸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물방울은 왜 있냐면은 제가 이제 이면지를 복사해서 줬거든요, 색칠하기에다가. 근데 그 뒤에 물방울 그림이 다른 선생님께서 인제 복사실에서 그 인쇄실에서 물방울 그림 복사해 놓은 거 이면지로 이렇게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색칠하기 뒷부분에 물방울을 얘가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그것을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기를 '아 얘는 색칠하기를 좋아하지는 않고 조형물을 잘라서 조형물 만들기를 좋아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시기가 있어요. 요건 한 2주 정도 얘가 관심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할 때 이걸 주니까 교실 이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아이한테 말을 해 주는 거죠, 수업 전에. 그래서 선행 사건을 조정해서 교실 이탈을 하는 것을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대체 행동 조성은 인제 애가 그 저희 반은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학년 활동실 체육할 때 한 20분 정도는 체육하고 인제 20분 정도는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그때 어떤 걸 하냐면은 노래를 하거나 학년 활동실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해서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이 별이가 방해하고 또 우리 하고 있는데 뛰쳐나가고 그럼 제가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또 애들
그 별이를 잡으러 나가고 생일 파티 재능 기부 시간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실에서 얘가 또 수업 방해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수업 방해를 했냐면은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하면서 수업을 이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별이한테 그랬어요. 별아, 그러면 네가 노래로 재능 기부 시간에 기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 물어볼 뭐 이렇게 틈도 없었어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수업 이 아이하고 대화 자체가 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활동 생일 파티 재능급 시간에 얘가 뛰쳐나가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 대체 행동으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다양한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칭찬하기가 너무 찾아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강점을 찾아서 이렇게 칭찬해 주기 시작하니까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칭찬을 받고 기분 좋으니까 또 다른 행동 더 하려고 조금 그 기운이 보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맨날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제 칭찬을 조금씩 하게 되니까 부모님도 조금 마음이 풀리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후속 결과 수정인데요. 후속 결과 수정은 이제 그 담임의 대처 방식이나 반응 또는 학급 어린이들의 대처 방식이나 반응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요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행동 약속 1일 점검 카드라고 해서 지금 2 장이 있잖아요. 사실 앞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별이고 뒷부분이 달이에요. 제가 인제 그 김정태 대표님께서 2 번째 아이를 달이라고 부르셔 갖고 저도 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가 2 명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힘든데 이걸 하니까 제가 살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2 명이 있는 경우에 너무 교실이 안전하지 않고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서 저는 막 거의 기진맥진하고 어쩔 바를 모른 채로 1 년을 갔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하고 별이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매일 그 예를 들어서 목표 행동을 정했어요. 2 주 동안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에 해야 할 공부를 한다가 2주 동안의 목표 행동을 정해서 보상은 몇 개 이상이 되면은 부모님께서 집에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는 중간이고 X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인제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한 다음에 부모님께 가지고 가면은 집에서 사인을 합니다. 부모님이 확인하고 사인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체크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하니까요. 먼저 이제 가정에서도 쪼끔 변화가 있는지 그 별이 아빠가 지금 방학하는 날 통화를 했는데 그 아버님께서 되게 말씀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사실 되게 쿨하셔 가지고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2 학기 때도 이거 행동 약속 1일 점검 카드 계속 해 주실 거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서도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2 학기 때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다리 어머니께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계속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 오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저도 힘들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 CICO거든요. 체크인 학교에서 목표 행동 정하고 확인 점검하고 또 가정에 가서 확인하고 보상해 주고. 그래서 인제 저희 책에 6장 부분인가요?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는 제가 아직 올해 건 아니고요. 인제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작년 아이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너의 교실 이탈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고맙다. 너가 아주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2 아이가 되다 보니까 이 그래프까지 그릴 여력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올해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인제 교실 동안 40분 앉아 있기가 이제 그 뭐 2주 또는 1달 동안에 이제 바뀌거든요. 이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얘가
두 번째로 짝꿍 물건을 자꾸 만져요. 그래서 수업 방해가 되고 짝꿍이 너무 짜증내고 해서 어 그것을 바꿔서 한 2주 동안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뀌면은 이동할 때 급식 시간에 줄 서기를 절대 안 해요. 줄 서기를. 거의 2달 후에나 이거 한 다음에나 바꿨습니다. 겨우겨우. 그래서 그 방금 제가 설명했던 단계 있잖아요. ABC 산점도, 그다음에 CICO 이런 것들을 목표 행동 정하고 하는 것들을 요 목표 행동 하나하나에 적용해서 하나씩 바꿔갑니다. 그래서 요거 인제 잡으면 그다음 단계, 요거 잡으면 또 그다음 단계 해서 그 칭찬받을 행동이 하나씩 늘어나게 해서 인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올해 그 별이가 굉장히 문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4월 달쯤부터 되니까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지금 선입기 줄짓기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물방울 그 그림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조형물은 사진 찍었는데 지금 못 붙였지만 저희 옆반 선생님 오셔 가지고 조형물을 보시고 너무 아름다운 그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얘가 쪼끔씩 행동이 잡히니까 친구들도 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3월 달에는 근처에도 애들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돕는 친구가 생겼고, 그다음에 또래 도우미 생겼고, 그다음에 놀이 시간에도 얘가 좀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6 월, 7 월이 되자 인제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생일 파티 재능 기부 시간에 얘가 숙제를 안 해온 아이인데 노래를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제 도화지 앞뒤를 빽빽하게 가사를 적어 온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얘가. 정말 얘가 글씨를 써서 뭔가를 해온 것을, 이걸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한 글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앞뒤로 가사를 적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인제 생일 파티 때 얘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그 패드로 이제 수업하는, 제가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쌓기나무 수업하고 그 이제 수학 쌓기나무하고 그다음에 인제 즐거운 생활에서 만들기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제 통합 재구성해서 수업을 했는데, 제일 잘해 가지고 이 친구가 인제 친구들한테 박수를 받고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는 교사, 일일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뿌듯해한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친구는 막 다 그 놀이도구를 던져 버리고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7 월쯤 돼서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한 것까지 다 정리하고 끝까지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친구들과 함께 인제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 시간을 갖는 모습입니다. 어 이게 뭐 매직은 아니고요. 이게 뭐 다 100% 다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쪼끔 이제 그래서 인제 그 마음을 좀 담은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해볼 수 있는 건 해 보고 못하는 건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거의 5 년을 좀 해 봤는데, 적용하기 전에는 그 별의 행동 문제를 좀 사후 처리 방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허덕허덕했어요. 근데 이제는 쪼끔 몸이 사후보다는 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소진이 쪼끔 덜 일어나죠. 소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덜 일어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인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뭐 몇 가지는 충분히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힘든 아이들이니까 그 교원학습 공동체나 좀 전문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 좀 훨씬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척박한 현장에서 잘 버티시기 위해서 좀 건강하시고 네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수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갔는지 그 과정들, ABC 기록부터 해서 그다음에 각각 뭐 세 가지 선행 사건을 조정하던가 그다음에 대체 행동을
마련해 주던가 아니면 후속 반응을 조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분히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약간 이제 두 분은 처음부터 연구하셨지만 이분들 통해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직접 올해 처음 적용해 보신 건데요. 우리 김정태 종교사원 공동대표님이 적용 사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태 선생님 어서 네, 오세요. 화면 공유할 수 있죠, 제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좀 전에 제 앞에 한 우리 공동저자 문수정 선생님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문수정 선생님을 굳이 표현하자면 FM, 정말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한다면 이런 과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최대치를 뽑아내신 발표였다면, 저는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학교에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된 한 학생이 저희 반에 이제 배정이 되었고요. 2월 15일에 학교에 갔을 때 그 새학년 반 배정을 이제 받습니다. 봤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4학년에 9반까지 있는데, 그럼 9개의 명단 봉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9개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기 전에 먼저 한 봉투를 그 부장 되시는 분이 저에게 먼저 건네주시고 사정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머지 8장을 다른 담임 선생님 8분이 뽑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별이가 있었던 반 명단이었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학교에서 좀 맡아주기를 좀 요청을 하신 거죠. 저의 사전 동의 없이. 그래서 강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별이를 맡는 그런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월 달에 우리 공동저자 두 분이 이제 그 출판되기 전 원고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거의 3월, 4월, 5월 한 석 달 동안 이 원고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읽어볼 수 있는 특권을 제가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출간된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한 3번, 4번을 읽다 보니까 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보자 그럼. 3가지 엄마도 봐야 되니까. 정도의 네, 키워드가 뽑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남는 것은 예방이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뭔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붙잡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 선생님의 어떤 일방적인 규칙으로 이건 이래야 되고 너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명령, 이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끊임없는 1대1 관계를 통한 약속을 만들어서 그 약속으로 아이의 그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시그널이라고, 아이하고 저 사이에 그 약속된 행동, 시그널을 이제 서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기로 끊임없이 이제 계속 그 아이와 저만의 비밀 시그널,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저희 별이와 이 시그널을, 약속을 그렇게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쭉 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을 보자라는 겁니다. 마음보다 행동을 보자. 행동을 관찰하자. 그리고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유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문수정 선생님은 기록을 하면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관찰을 하다 보면 사유하게 됩니다. 저 아이의 행동, 저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저의 가정에, 저 아이의 친구 관계, 저 아이 내면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지금 있기에 저 아이의 행동은 계속 저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를 사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딱 3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 책을 읽고 요 3가지가 저는 제 가슴에 많이 담아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미 이 3가지를 붙잡고 제가 학생들을 생활 지도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별의를 대하고 있던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 별의의 문제 행동은 대략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이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었고, 이 아이의 이제 문제 행동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교실과 급식실에서 이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 대상은 여자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저희 반 학생들, 당시 1년 전 반 학생들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 계약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무척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많이 관찰하는데 3월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이 특징을 몇 가지 뭐 보면, 출석을 이렇게 불렀을 때 상당히 목소리가 크고, 애가 보니까 상체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몸통이 아주 굵고 크다 보니까 소리가 큰 거죠. 근데 소리만 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텐션이 큰 거예요. 긴장도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의 텐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 안에 제가 어떤 과제를 주거나 수업 중에 과제를 주거나 했을 때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하여튼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이제 그 처음에 첫 인상이나 그런 특징은 그 정도였는데, 이제 3월 한 달을 지나면서 봤을 때 이제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 행동이었다고 제가 관찰 기록질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중얼거리는 건데, 저나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발표를 하는 거죠. 거의 발표 수준에.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기 전에 얘는 막 혼자 중얼거리고 목소리를 내는데, 그 내용들이 또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방해가 좀 심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수업 방해가 심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막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술 수업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제가 한번 저도 산점도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거의 미술 시간에 10회 안팎에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수업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 다 끊어지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벌써 달려가고 있는데, 만들기를 하고 그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 문제 행동, 제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미를 찾아봤을 때 아이에게 강박 수준의 어떤 그런 불안 지수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정서행동 검사 같은 것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저희 반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행했던 행동 지원 프로그램은 예방을 하자.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얼거리는 거를 멈출 수 있니 없니라고 저랑 이제 대화를 했을 때, 할 수는 있겠는데 자신은 없다 해서 저랑 이제 시그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이제 뭐 입을 댄다든지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자기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걸 알고 자기도 중얼거리는 걸 멈추겠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고 발표를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중얼거릴 때 다른 아이들 다 듣는 자리에서 너 좀 조용히 해라 라든지 공개적인 면박을 제가 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이 아이가 그거를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인 지적질이나 공개적인 면박 이런 것들을 제가 한 학기 내내 이 아이를 두고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있었던 일도 아마 요 장면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는 끊임없이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는
큰 목소리를 내고 선생님은 공개적으로 아마 면박 수준의 꾸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작년에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왜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끊임없는 그 무수한 질문을 던질까. 특히 좀 앞뒤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좀 봤을 때 좀 새로운 하지 않은 과업,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공간, 장소에 머물 때는 이 아이 불안지수가 확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생각이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술 수업을 하거나 어떤 낯선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한다고 할 때 사전에 이 아이를 불러서 저랑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불안지수를 낮춰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게 남자아이니까 제가 스킨십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를 할 때 아이 어깨에 손을 얹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어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할 거고 내가 도와줄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리고 우리 반 여학생 중에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 수업 때는 그 아이를 이제 좀 도우미로 임명을 하고, 네가 우리 반 별이에 좀 그런 미술 수업 때는 좀 힘들어 하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했을 때 아주 즐겁게 도와주는 그런 학생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했죠. 네, 뭐 5월 달 넘어가서는 뭐 수업 방에 제가 수업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까지 아이의 중얼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낮춰주게 됐죠.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 아이가 이제는 손을 들고 자기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발표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 그런 텐션이 높고 인정받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발표를 잘하는 아이로 우리 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수업 진행을 도와주는 아이,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아이로 바뀌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변화는 이제 전담 선생님 그걸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골적으로 3학년 때 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저 아이 반응을 봤을 때 잘 못 믿겠다고 이렇게 관찰하시고 전담 수업을 하시면서 경험하신 것을 저한테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6월, 7월 중에는 와 재밌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어 수업을 한다, 상상하여 이어서서 상상하여 이어 말하기, 이어 글쓰기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뭐 와 재밌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재미없는 수업인데도 재밌겠다라는 말을 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재밌는 수업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로 예, 좀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단짝 친구가 생겼다는 것. 학교 안에서 자기가 이제 수업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조금씩 인정을 받으니까 다른 이 아이를 괜찮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요. 작년에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이 스스로도 4학년 때 자기의 그런 흑역사를 좀 가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많이 불안해했고 많이 힘들어했고 끊임없이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그런 신뢰감도 갖게 되고 아이 스스로도 자기가 좀 잘하는 것들 인정도 받게 되고 하면서 친구들도 이제 생기게 되고 하면서 7월 여름방학 들어갈 때쯤에는 거의 뭐, 네, 아주 작년에 그 별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 별에서 이제 달 수준, 달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를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말 문제의 근원에 올라가서 그 근원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기 전에 한 줄을 더 붙인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으면 호미로 막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 불행했던 그 선생님과 우리 반 별이와의 그 관계에도 어쩌면 이 행동지원 프로세스의 원리와 철학을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약간의 조치, 사실 제가 한 거 별로 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이미 벌써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것도 있고요. 이 철학과 어떤
원리만을 조금 이해한다면 선생님이 이미 하고 계시고 있는 것들 중에 행동 지원 프로세스에 연결되어지고 질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이어간다면 조금만 아이의 어떤 터치와 우리의 조정으로도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이 교실 현장에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그런 행동 지원 프로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가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교사와 아이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가 더 커가는 그런 장면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우리 공동저자분들은 5년 이상의 연구가 있었지만 저는 겨우 3월 달부터 책을 3번, 4번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와의 만남에서 이런 변화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행동지원 프로세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생각을 하고 관찰하고 사유한다면 아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 또 전교사운동 공동대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번 읽어야죠, 4번. 네 번 읽어야 되는군요. 좋은 적용 사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광고 드리면, 오늘 이제 저자 공개 특강, 또 이런 행사하면 책을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하고 있는데, 채팅방에 그 도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면 좀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이렇게 딱 정확히 20%는 아닌데 하여튼 책을 구매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 학교의 좀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좀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도 신청하셨는데 당연히 오늘 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또 수작업으로 포장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좀 발송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네, 여기 채팅방에 신청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 링크 지금 올렸으니까 요거 클릭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최경희 선생님, 네, 요거 이외에 좀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최경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시간 이렇게 쭉 강의 이제 이어져서 선생님들 질의응답 이제 하실 것도 많으신데 저희가 9시 반, 한 30분 남았거든요. 저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정말 없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한 조금, 엑기스만 좀 빨리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정쌤하고 저희가, 계속 그 공부를 해오면서, 오늘 이제 저자특강 하고 했을 때 이제 수정쌤이 사례를 하시고, 이제 김정태 대표님이랑, 그러면 이제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뭐, 이게 우리가 내용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김정태 대표님 말 맞다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걸 뭐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자특강이라는 게 책을 좀 홍보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뭐가 가장 나한테 이게 가장 정말 이것만은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뭔가 좀 그거에 주안점을 줬고 그랬을 때 이걸 정말 말하고 싶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김정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저희 반 이제 별인데요. 저도 이제 4학년이고, 이제 ADHD고, 이제 약을 안 먹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행동 지원하면서 한 학기 내내 조금 효과를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걸 한번 누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이정우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읽을까요? 네. 영수는 옷에 달린 후드로 머리와 얼굴을 거의 다 가린 채 또래를 밀치고 걸어가 자신의 의자에 미끄러지듯 앉고는 바로 책상에 엎드렸다. 교실에 있던 교사는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교과서를 꺼내라고 한 후 수업을 시작한다. 영수는 움직이지 않는다. 교사는 직접 영수의 책상으로 다가가 교과서를 꺼내 과제를 하라고 요구한다. 영수는 교과서를 꺼내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은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는 형태로 반응한다. 교사는 계속해서 영수에게 교과서를 꺼내 과제를 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한다. 영수는 고개를 들고 교사를 노려보면서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할 생각이 없고 수업이 짜증나게 싫고 선생님이 뭐라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다. 그리고 영수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벽으로 밀어버리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교사는 교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네. 이게 이제 저희 반에 그 한 학생이었던 거고, 선생님들도 혹시 이 영수를 읽으면서 누군가는 이제 떠올렸으리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이제 이 패턴이 이렇게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뭔가 이렇게 과제를 자꾸 하라고 해. 왜 과제 안 해? 막 이렇게 시키고, 이제 애는 이제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자꾸 건드리냐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교사가 그래도 조금 시키려고 막 하니까 얘는 더 공격적으로 더 막 크게 막 나중에 아이 짜증나면서 막 욕이 아닌 욕 같은 그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애가 벽을 확 밀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또 교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뭐 애 좀 그 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힘겨루기 이렇게 계속 이제 간 것을 가학적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당신은 영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네. 이 가학적 상호작용은 학생이 교사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작이 되는데 요구가 계속 반복되고 학생은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려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했다. 보통은 학생은 말을 더 듣게 하려고 교사의 요구 강도가 더 높아진다. 빨리 과제 하란 말이야. 이만큼만 하면 되지. 한다고 했잖아. 학생의 행동 강도가 더 커지면 이제 교사는 뭐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교사는 이제 기존의 요구를 철회한다. 예. 교사의 요구가 처리되면 학생의 행동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는 모두 부적 강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생은 공격 행동을 이렇게 하면 교사가 요구한 걸 철회됐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결국 이는 둘 다 잃은 상황을 초래했고 앞으로도 회피, 뭐 숙제를 뭐 이런 거 과제를 하기 싫거나 그런 거부할 목적으로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많은 시나리오, 저도 그랬고 아마 선생님의 교실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 또 하물며 자식과 아들의 관계, 뭐 여러 경우에서 우리가 매일 수천 개의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실 생태계를 교란하고 교사와 이제 학생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교사가 뭐 잘못됐고 잘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를 한번 이제 분석을 나중에 이제 해볼 텐데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야코 쿠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반 학급의 이런 위기학습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어떻게 선생님이 다루냐 이걸 초점을 두고
수천 개의 수업을 이제 녹화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뭘 하느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성공적인 이렇게 좀 학급 관리를 했던 교사에게는 특정 행동 범주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교사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훈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난 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문제가 발생 이전에 뭔가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맥락상 좀 흐름이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 행동에는 폭발적인 행동의 뭐 7단계 꼭 거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행동이 증가하고 소강되는 이 패턴을 겪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아까 왜 지금 수학 시간인데 교과서 빨리 펴, 왜 안 펴? 선생님 왜 짜증나게 지금 펴가지고 수업을 해야지. 막 이러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확 문 열고 나가버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감쌤 데리고 오시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패턴이 있다는 거죠, 행동에는. 그렇게 이제 봤을 때 대다수 어쩌면 그 강압적 상호작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 가속되고 난 이 가속되고 절정 단계 이 부분에서 교사가 어떠한 개입이 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미 강압적 상호작용으로 흘러버리고 그 아이랑 신랑이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가 그 학생이 내미 믿기에 물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는 패턴이 주로 일어납니다. 그게 아무리 이제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그 공감 대화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서 뭔가 이 아이한테 좀 이렇게 막 감정을 읽어주고 뭔가 좋은 걸 자꾸 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아이가 일으키는 그 반응에 의해서 교사도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잘못하다가 그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대다수 여기서 벌어집니다. 일들이.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말하는 게 이 아이들이 가속되고 이 절정 단계에서 어떠한 행위가 개입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흥분 단계 가속되기 전에 이때 조기 개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김정태 대표님 아까 문수정 선생님 얘기 그 속에 김정태 대표님 지금 4학년인데 3학년 때 그 아이가 선도 조치까지 가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선생님도 나름 애를 쓰시고 안 했던 게 아니라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실타래를 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역효과가 나고 더 꼬이고 막 이렇게 풀리지는 않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수라는 아까 그 앞에 처음에 보여줬던 이 아이로 인해서 10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아이였는데요. 정말 격투기 선수 같은 아이였거든요. 걔 때문에 사직서를 정말 쓰고 싶을 정도였고 그렇게 이제 나도 나름 노력한다고 이 실타래를 풀려고 굉장히 했던 그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걸 풀려면 답이 없어요. 이거 안 풀려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끊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 상류에서 끊는다. 업스트림.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결국 그래서 사전에 아이가 사후에 이미 일어났을 때는 아까 문수정 선생님 말씀하신 CICO 그러니까 행동약속 1일 점검표에 의해서 이미 행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 이제 처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루틴하게 좀 계획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 사전에 뭔가가
이제 우리 교사가 어떻게 보면 80%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라는 거죠. 사후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이 선생님도 이제 왜 나는 아들과 이야기만 하며 싸우고야 마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걸로 이제 행동 분석을 했단 말이죠. 이제, 하면, 이렇게 애가 자꾸 막 1시간 넘게 막 핸드폰만 한다든가, 뭐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또 승질 부리고, 그리고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외모니 이래? 피부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아이도 스트레스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이제 이런 걸 자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도 더 해결도 안 되는 걸 계속 말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이제 또 이렇게 고등학교나 되니까 조급한 마음에 더 자꾸 아이한테 이렇게 마음이 또 막 이렇게 자꾸 뾰족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계속 이제 그런 거죠. 이분도 되게 상담하시고 되게 그러신 분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공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스킨십 많고 이런 부분들도 하면 아이와 관계는 좋아지는데 이런 거는 일주일에 몇 번 없다는 거죠. 거의 매일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루틴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고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싸울 수밖에 없는 행동이 더 많은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행동이 일어나면 무시한다. 이게 이제 목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장소를 이동한다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엄마가 뭐 애가 막 이야기하려고, 근데 또 이렇게 엄마 이게가 뭐가 또 이렇게 해서 얘가 엄마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올게 하고 쓰레기 버리고 오고 또 뭐 이렇게 뭐 잠깐 이러고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애가 이미 까먹어 버리고 엄마한테 불만할 걸 뭐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기도 굉장히 자각이 됐던 게 일어난 후에 뭔가 이렇게 훈계적으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걸 계속 하다가 아이가 가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서 이제 하게 됐던 건데 이걸 이제 딱 무시를 하고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아이와 실랑이 하는 횟수가 굉장히 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들과 또는 우리 반의 별이와.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 사전 뒤에 하여튼 그 아이가 뭔가 실랑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제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손톱을 이제 우리 아들이 계속 3년 정도 물어 뜯었다는 거죠. 튀어나온 거 계속 뜯으면 이걸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막 뜯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내가 손을 가지고 얘한테 뭔가 수술을 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에 피부과 데려가가지고 얘 손을 개조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책상에 앉을 때 이렇게 계속 물어뜯는 환경이니까 그러면 책상에 앉을 때 연고를 바른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뭔가를 그걸 한 게 아니라 사전에 뭔가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어뜯는 행동도 없애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내가 약을 먹지 않아요. 약이 비싼 약인데 먹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약을 그냥 안 보이는 데 놓기보다는 약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흰 유리병에다가 아침 저녁 2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2개를 꽂아 놓으면 내가 먹었네 안 먹었네 오늘 하루 먹었네 안 먹었네 표시가 되고 먹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약도 안 먹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니 약을 다 먹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집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막 침대 특히 좋아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올라가요. 계속 이게 빨래가 아주 늘어나는 거죠. 얘 엉덩이 때리고 좀 내려가라고 해도 말 안 듣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환경을 바꿔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석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폭신한 데를 좋아하니까 이제 방석에 계속 앉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이 하나인데도요, 이 이불을 다 빠느냐, 방석을 하나 처치하느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교실 상황이 똑같아요. 생각보다 김정태 대표님도 깜짝 놀랐다. 수장선생님도 나도 그렇고 그렇다 했는데 교실 나가고 막 대처한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렇게 환경 하나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 행동가 탁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 행동을 띠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적인 환경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물리적인 환경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교사의 교수적 행위, 그런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환경을 어떻게 툭 건드려 볼까. 이 지점이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지원 프로세스가 이렇게 문제행동이 있고 그 전에 선행 사건이 있고 아까 수장 선생님 말씀하신 A, B, C인 거죠. 이런 게 있다라면 이거 선행 사건 이제 조정하고 문제행 대처 행동을 만들어 준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교사가 거의 80%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후속 결과는 루틴 되게만 1, 2 점검 카드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강점을 주고 이게 예방인 거거든요. 결국 이게 예방. 네. 이게 행동지원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논의로 결국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하고 끝날 건데, 이렇게 지금 구멍 뚫린 보트가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 반의 별이. 근데 나 혼자 이렇게 물을 막 퍼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간망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군가 같이 퍼내야죠. 같이. 그죠? 혼자서 될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담 교사로 있었을 때 이제 심각했던 애가 1학년하고 3학년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 아이를 저도 전담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을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상담사도 도대체 있고 뭐 위기관리위원회 있다고 그랬는데 왜 작동을 하지 않냐. 도대체 작동 안 하거든요. 교사 독박이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학급 차원의 담임교사가 해야 되는 아이들은 행동 문제가 그냥 교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얘들은 담임 차원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빈도수가 높고 심각도가 높은 아이, 그다음 교실 일탈이 잦은 아이들은 2단계로 넘어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2단계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상담사가 될지 생활부장이 될지 학교 상담사가 될지 뭐 행동지원 정서 지원가가 될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이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 팀을 담당해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학급의 어떤 SOAS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이 분이 이제 가서 학급 관찰을 하는 거죠. 왜? 초등학교는 엄마들이 주관적이라고 느껴요. 우리 애가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학급 관찰을 하면서 그 아이를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분이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해서 관리 계획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행동약속 1, 2 점검표 이런 거에서 학교와 가정이 유관에게 어떻게 일관되게 갈 것이냐. 이 얘네들 굉장히 그물망이 굉장히 느슨느슨하면 다 빠져나가요. 얘네들 굉장히 촘촘해야 되거든요. 조력자의 어떤 일관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엄마와 저와 상담사도 있었어요. 4명이서 같이 협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 한두 달 정도 했더니 행동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점검 카드 이런 거 했어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행동 지원을 몰라요.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이 행동 약속 1, 2 점검편만 거의 학부모하고 했는데도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차원으로 됐는데 얘가 이것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야죠. 얘가 이제 위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생활교육위원회를 연지 좀 법적인 테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이제 해서 오지 않으면 부모 뭐 벌금을 내든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또 좀 차원이 있어야지 부모들이 아이한테 더 책임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조금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1년 동안 우리가 키울 때 번아웃 됩니다. 예. 우리가 27명 이미 아이들도 봐야 되는데 얘까지 보게 되는 거는 진짜 이렇게 번아웃이죠. 교사가 병듭니다. 맞죠? 그래서 왜 그러냐. 교사는 이 학생 30명 우리 반에 있고요. 이 아이를 끼고 있는 학부모까지 있으면 90명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동료 교사 상대하죠. 상담사는 1대1 관리예요. 그거 달라요. 교사는요. 이렇게 중증적으로 인간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런 직업이 드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그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혼자서는 힘들다. 산을 오를 수 없죠. 이렇게 누군가는 끌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너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반에도 그래. 나 얘 때문에 힘들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볼까? 좀 이렇게 해보면 될까? 이걸 좀 돕는 그런 이제 그 공동체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안하면서 우리 이 책 행동지원 요 책 가지고 선생님 전학공에서 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교사들은 말을 시키면 깁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요 신청 받으면서 듣고 싶은 말 좀 쭉 이제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먼저 보시고 우리 최경희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학부모들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학부모는 주로 이제 교사가 약간 편향적 시각으로 우리 아이를 본다라고 또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사가 함께 학교에서 팀을 이루어서 보고 또 부모와 함께 그 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고요. 위기 학생과 담임 교사를 돕는 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구축되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방향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학교의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교사학습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공식적인 학교와의 시스템이 있어야죠. 사례관리위원회가 됐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합니다라고 하는 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어 있어야죠. 학부모들도 다른 교사들도.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거 행동 문제를 보이면 이렇게 대처를 해. 그러면 이게 서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가 좀 진행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막 우리 애를 대상으로 학교가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해버리면 부모가 또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응 절차들을 미리 만들고 그것을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저희 이제 사례관리위원회가 좀 어떨까 좀 그 명칭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도 계속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제안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도 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라든가, 또 소아정신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사회 그 청소년 그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걸 청소년 그 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그 임상심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학교의 사례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부모가 객관적으로 자기 아이들을 좀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학교가 좀 더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좀 저는 돌보고 지원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최경희 선생님께서 미리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좀 더 이렇게 간명하게 일단 어떤 아이가 위기 행동을 보이고 있을 때, 예방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방은 이제 어쨌든 잘 이렇게 연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팍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그런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매직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일단 막 비가 와도 나가고 막 느닷없이 막 그 창틀에 앉아 있고 막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아이였는데, 아버님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선생님, 걔는 그 비가 와도 걸어 다닌다. 그러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틀에 떨어져서 뒤로 넘어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놨죠. 음성도 이제 해놓고 이제, 그래서 사전에 미리 부모님과 레포를 형성해서 약속을 잡아두는 것이 그 위기 행동을 했을 때 좀 예방책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뭐 상당히 위험한,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계단과 계단 사이 그쪽으로 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4층이었는데 4층에서 1층까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막 거기에서 애가 매달려가지고 위험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제가 막 걔를 붙잡고 이제 이미 그쪽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잡았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으니 어떡하겠어요. 정말 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냐. 그때는 정말 위기 상황인데, 뭐 옆반 선생님 불러서 애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한 발만 내리면 바로 4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는데. 그래서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했죠. 어떡하겠냐서 아버님하고 직접 아이랑 통화하게 하고. 그런 뭐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거나 위기 상황이 급작스럽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전에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된다. 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저 학교 이제 관리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학교 차원의 저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할 거냐. 그런 거를 좀 미리 교사들끼리 약속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학부모들에게도 미리 공지하고, 우리 이런 식으로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학생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게 되면 또 아동학대로 이제 또 신고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애들을 공격하려고 폭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가해 학생을 갖다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피해받을 애들을 보호하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얘를 분리시키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무수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어디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런 아이를 일단은 교실에 두고
다른 아이들을 갖다가 피신시키도록 매뉴얼에 돼 있대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아동학대라던가 이런 어떤 위험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교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진정되면 아이를 갖다 이제 학교 안에 이런 안정실 같은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외국 같으면. 미리 이제 그런 안정실, 그게 꼭 안정실이란 이름으로 없다 해도 아이가 이렇게 뭐 혼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상담실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안정실을 미리 좀 정해놓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를 갖다 안정실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진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진정되고 나면 이제 차분히 그 아이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랑도 얘기를 하고 뭔가 어쨌든 이런 식의 매뉴얼이 학교 안에 좀 있어야 된다. 지금같이 이제 아동복지법이 그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제어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얘가 누군가를 때린다고 했을 때는 그 맞을 것 같은 아이를 갖다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매뉴얼들이 필요하고 혹시 좀 교육청의 영향력이 좀 있으시게 되면 빨리 교육청에서 저는 이런 매뉴얼 만들도록 저희가 계속 제안하고 하는데도 쉽게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교육부도요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아는 부가 없어요. 저희가 어떤 교육청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부서에서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대답할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네. 정말 제가 답답했던 게 네. 진짜 그 학생위기지원단 이제 가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디에 답이 있나 그걸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근접하게 봤던 게 뭐냐면 미국에는 행동지원팀이 있어요. 팀이 있는데 막 우리나라는 지금 특수반에 긍정적 팀이 있어 들어가거든요. 중증은. 근데 미국에는 일반 학급 그런 문제아이가 담임이 SOS 치면 그런 긍정적 행동 팀이 들어가서 그 사정을 해줘요. 행동 사정을. 그리고 바로 이제 담임 컨설팅이며 이 아이를 어떠한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고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나온 게 2권의 또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노란색, 빨간색인데. 아무튼 그 책이 도움이 됐어요. 이 사람 행동지원팀을 했던 사람이 썼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이거든요. 결국 뭐냐. 그래서 연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놀렸잖아요. 그럼 교육부는 빨리 그러면 아니면 좀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 어떤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연구진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연구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는 모르겠다 그러고 어쨌든 또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만 법을 만들려면 어쨌든 그 연구 토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스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예요. 정신과 의사 잘 모릅니다. 옥년 목사 전문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실 현장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사의 역할이 있죠. 특수교사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스펙트럼인데 정서행동 장애 학생들 우리 반에 다 있어요 지금. 얘네들 특수학급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은 70 미만 지적장애 애들만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얘들 다 지금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데 다 일반 아이처럼 되니까 법원에 가면 맨날 교사들 다 벌금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다 보편적인 아이들로 다 치부되는 거죠. 교사의 무능력함으로. 선생님? 그렇지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답변 드려야 될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네네.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시 따르기가 바로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겠는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애이고 우리 반 애가 그렇거든요. 청개구리 그 적대적 반항이 굉장히 심한 그런 아이였죠. 이제 어쨌든 지시 따르기가 이렇게 선생님 말하면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고 더 하고 행동이 더 지속되고 심화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그런 행동이 일어나면 절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무시.
무시를 해야 되고, 이제 급할 경우는 아까 수정 선생님 말한 것처럼 뭐 보호하거나 손으로 맞거나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뭐 걔가 뭐 크게 뭐 이상하지 않는 한 무시를 하고, 그 전에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네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불편하냐, 뭐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랑 좀 이런 약속 좀 할까, 뭐 이렇게 전에 얘기해야지. 네, 그 책에 그 방어선 구축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방어선 구축 하셔가지고 단계별로 지시 따르기를 하게 하시면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부분에서 방어선 구축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학생 보호자 설득하는 방법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좀 보충하실 게 있나요? 이게 지금 학부모랑 소통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네네. 학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위기 학생한테는 반드시 뒤에 위기 부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월에 그 첫 번의 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거의 그런 부모님들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부모님하고도 막 저도 아동학대 신고 당할 뻔도 했고 굉장히 이제 막 적대적으로 가는 경향도 많은데 이제 쭉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좀 약간 노하우가 지금 생긴 게 뭐냐면은 첫 번에 통화를 할 때 그 하루 동안 그 아이랑 살아가면서 정말 눈곱만치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그 아이가 잘한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아주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얘 아이가 이제 보건실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랑 같이 가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얘가 오늘 보건실을 가는데 다른 친구를 도와주면서 갔어요. 라고 이제 뭐 거짓말 아니지만 어쨌거나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얘가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간다고 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그냥 바람 쐬러 간 거예요. 내가 볼 때 걔는. 근데 이제 얘가 친구를 도와주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처음 칭찬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 칭찬하는 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인상이 좋아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작은 거라도 칭찬으로 시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교사 맞아요. 교사 맞고 부모님보다 그 위기 부모님보다 훨씬 교육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화하실 때 부모님이 더 전문가라고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 저는 며칠밖에 안 만났습니다. 저는 한 달밖에 안 만났습니다. 아이를 10여 년 이상 키워오시면서 저보다 훨씬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저한테 알려주실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쯤 좀 도와주시겠어요? 언제쯤 전화 통화하는 게 조금 수월하세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뿌듯해하시고 인정받는 느낌? 아, 내가 교사한테 맨날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이제 보고받고 이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굉장히 협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저한테는 지금 몇 년 동안 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통화하실 때 이 두 가지 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부모님을 먼저 아이의 전문가로 먼저 인정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준비했던 질문들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좀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쑥스러우시더라도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저 안정인데요. 네네. 이 학부모하고 아무리 이렇게 관계를 쌓고 또 아이들과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일 하나로 결국은 한순간에 이렇게 서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단계까지 안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를 잘 쌓아왔고 조금 관계가 이제 쌓기 전이라도 이렇게 언제든 학부모는 돌아설 수 있고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지점을 저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을 놓쳐버리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법적으로도 갈 것 같은데 그런 지혜를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좀 가지면 쌤들이
좀 도움이 될까? 좀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질문의 요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아니면 어떤 심각한 상황, 심각하게 갈 수 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네.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팁, 지혜 뭐 이런 게 질문의 요지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가 이렇게 네네. 소진될 때 그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놓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기까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로 지쳐 있고 힘들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좀 어떤 부분을 절대 좀 놓치지 않으면서 좀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인 것도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네요. 네. 입니다. 저도 그렇게 애를 쓰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는데 막판에 그 부모님께서 마음이 돌아셔가지고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수고를 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한지 알고 계시고 그 부모님과도 저도 계속 소통이 좋았거든요. 근데 막판에 어떤 작은 일로 인해서 부모님이 확 마음이 식어가지고 저를 막 신고 직전까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죠. 제가 그래서 너무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계속 그 부모님하고도 여러 번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통화를 자주 했죠. 자주 해서 이렇게 신뢰를 쌓아왔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신뢰가 이제 무너질 뻔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다 잡은 게 있어요. 그동안 아버님 저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버님께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최근에 그 일이 있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했었다. 그러셨냐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평소에 아이들하고 했던 거를 부모님한테 좀 증거로 남겨놓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님 그걸 보시고 나서 또 듣고 나서 제가 오해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하고 했던 것을 좀 많이 기록해 놓으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부모님한테 그 증거가 어딨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증거가 어딨느냐. 그래서 아버님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선생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진짜로. 완전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잘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많이 기록하시고 많이 이렇게 평소에 신뢰관계를 자주 전화해서 쌓아놓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버리면 또 낯설게 보기가 힘드니까 한번 아이한테 이제 정말 미운 감정이 들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좀 이러기 시작하면 조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좀 매일 새로운 아이 또 좀 낯설게 보게 하고 그래서 조금 다시 리프레시해서 좀 그 아이의 다른 관점, 이 아이가 가진 장점, 강점 뭔지 또 좀 좋은 점이 이 부분이 있네. 좀 이런 걸 좀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예쁜 아이 조금 선생님한테 굉장히 좋은 말 해주는 그 아이한테서 좀 에너지를 얻는 거 힘을 얻고 다시 투입을 해서 다른 친구에게 또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좀 관점을 좀 보는 거 새롭게 보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저희가 시간이 지금 8분이 오버됐는데요. 제가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말씀 나누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금아 선생님. 네, 저 문제 행동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주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을 바꿔주는 게, 제 원래의 행동 패턴대로 저도 그 패턴 안에서 돌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사도 쉽지 않지만 아이도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교사 입장에서 조금 더 뭔가 변화를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패턴을 먼저 바꿀 수 있는 무슨 팁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수정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A, B, C 해가지고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A, B, C. 예, 그걸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앞에 선행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얘가 어떤 가끔 문제가 일으키는 건지, 어느 시간대에 좀 일어나는 건지, 어느 장소에서 좀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뭐 이런 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몇몇 친구 싸우는 친구가 몇몇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찰하다 보면 계속 그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이. 응.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이라고 좀 설명이 들고.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채팅으로 ADHD 학생을 병원 방문 권유해도 되냐. 이거 사실 그게 미묘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거 학부모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담사가 있으면 이제 상담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상담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교사는 이제 신뢰가 그 정도 있다라면 뭐 이제 조금 그 앉아있지 못하는데 아이가 뭐 이렇게 막 부주의하거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뭐 40분 내에 앉아있으면 몇 번 돌아다니고 조금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손 들고 그냥 계속 그 발표 이렇게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 조금 더 그러면 뭐 전문가 상담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돌려 말해야 되지. 그런 용어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 주제 강의 최경희 선생님께서 하실 때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판단, 교사의 판단이나 평가를 가급적이면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행동 그대로, 관찰하는 행동 그대로 부모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교실에서 오늘 수업 중에 3번 크게 소리를 질렀다. 또는 뭐 2번 뭐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 날 며칠 동안 계속 그러고 있다면 3일 동안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부모에게 좀 그런 전문가의 한번 좀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 우리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여기 서경환 선생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여기는 위클리프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좀 더 아무래도 상담 선생님이시니까 그래도 부모에게 상담 좀 전문성을 좀 인정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모에게 권해서 좀 전문가 좀 진단 받도록 하는 것. 인교사가 직접 그런 ADHD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팩트만 계속 실리관계 싸우면서 팩트만 잘 전달하시면 부모님이 위해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스로 나와요. 이렇게 계속 그 팩트를 계속 그 전달하다 보면은 네, 아버님, 사실은 저도 그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아버님 위해서 먼저 나온 다음에 교사도 좀 동의해 주는 것. 네, 먼저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에 한 학부모님의 아이를 그 상담소 센터에 보내게 했는데요. 결정적인 멘트가 그동안 관찰하고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멘트만 했었어요. 아무것도 이대로 그냥 두면 더 나빠지면 나빠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에 본인이 직접 상담소를 소개해달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좀 기억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대로 두시면 더 나빠질 거라고. 그까지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애가 ADHD라고 하는 말은 사실 청천벽력이거든요. 내 아이가 그렇다고 하면 사실 부모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멘트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네, 현감 선생님. 그 위기 학생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수학 문제 뭐 다른 활동을 하는데 물방울을 오린다.
그 학생에게 맞춤형 어떻게 보면은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왜 쟤는 이거 안 해요? 또는 왜 쟤는 이 규칙을 안 지켜요? 막 선생님이 봐주는 것 같은. 맞아요, 맞아요. 저학년들은 동의가 안 될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고학년 아이들하고는 서클을 통해서 선생님은 공평한 교육이라는 것이 너희들한테 똑같이 하는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어떤 공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을 통해서 고학년들은 대화를 나눠서 이해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좀 맞춤형을 하고 싶은데 혹시 너도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혹시 너도 그렇게 맞춤형으로 선생님이 원한다면 해주겠다. 근데 얘기 안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학년 그렇게 서클로 했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아이의 행동들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그냥 제가 물방울 자르고만 있어도 우리가 학급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네요. 너도 필요하면 얘기해라. 네. 네. 혹시 또 말씀 주실 분 있나요? 자, 좀 반가운 얼굴이 좀 보여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하는데 이준원 교장 선생님, 뭐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응원하러 들어왔다가 계속 마음속으로 내면 치유가 필요하네. 내면 치유가 필요하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문수정 선생님, 최경희 선생님, 김종태 선생님 많이 감동받았고요. 제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기부터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부모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특히 김종태 선생님 책 몇 번 읽고 대단하십니다. 그것은 그 방법적인 것보다는 김정태 선생님 속에 있는 내면이 잘 정리된,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나의 마음을 심하게 격분시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사 마음 지원 센터 지금 거의 다 지어져야 하는데 이제 겨우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책을 안 읽은 채로 제가 주문만 해놓고 아직 못 읽었는데 많이 소개하고 교실 현장에 큰 하나의 선물을 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위기 학생 마음 친구 실천가 1년 과정 지금 모집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한 학기는 이 책을 가지고 챕터 하나씩 같이 이야기하고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학기는 실제 이제 학급에서 만나는 그 위기 학생 한 명을 놓고 행동 관찰하고 또 행동 중재 계획 세우고 적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주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피드백하고 하면서 슈퍼비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1년 과정을 지금 모집하는데 이건 저희 종교사 정회원 되시는 분들로 해서 20명 정도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오늘 메일 나갔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카오톡에 지금 공지 띄워놨거든요. 혹시 보시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 교사에 한번 직을 한번 여기 한번 걸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이게 너무 지금 내기 힘든 과정이라서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우리 사진 한번 찍고 해야 되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얼굴 이렇게 노출시켜도 괜찮으신 분들은 얼굴 한번 이렇게 싹 보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2번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